구매 완료가 15건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90만원 잡혔어요. 이틀 동안. 그럼 이틀에 100만원씩 잡혔다. 그러면 이 광고만 돌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500만원 매출. 아주 꿀이잖아요. 근데 광고비 얼마 나왔어요? 1,500원. 수익률 58,000%. 이렇게 이제 모신 이유는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다른 거 없고 그냥 얼굴 뵙고, 그다음에 이전에 저희가 한 2년 반, 뭐 거의 한 3년 전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22년도 7월부터 했고 현재 25년도 6월이 다 돼가니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강의를 지속하면서 1년 잠깐 쉬었지만요. 하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오래 전에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또 한번 재밌는, 그래도 한 100만 원 가치 이상의 가치는 저희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을 겁니다. 그 사이에 나름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째 들으셨던 이제 5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부족했던 것 이나 그런 거 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사항 몇 가지 있어서 동빈님하고 저하고 준비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최대한 뭐 동빈님은 잘하셨겠지만 저는 좀 주먹구구인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렇지만 내용은 명확하게 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동빈님 마이크 잠깐 넘길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들 반갑습니다. 일단 저랑 제이미님 이 파트를 좀 놔둘 거고, 저는 이제 네이버 쪽 이야기를 할 거고, 제이미님은 이제 쿠팡 쪽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네이버 쪽에 최근에 오픈한 광고가 있습니다. 아마 광고 회사한테 이제 전화 같은 거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AD 부스트 광고라고 해가지고 5월 중순에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광고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이때까지 네이버에서 없었던 광고이자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쿠팡을 카피한 광고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전화 받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뭐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뭐 광고 수익률 막 1만 프로 데이터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고가 너무 효과가 있고 핫하니까 한번 해보시라. 만약에 이 광고 세팅이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너네 광고 회사가 일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광고 회사로 바꿔라, 뭐 이런 영업전화도 많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AD 부스트 광고를 저희가 출시했을 때부터 조금 공격적인 광고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세팅을 다 해드리고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데이터가 일단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또 됐는지, 그리고 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돈만 날리는, 실제 매출은 안 올랐는데 매출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편하게 채팅은 많이 남겨주셔도 됩니다.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따봉 날려주셔도 좋고요. 아시겠지만 제이미님 따봉을 갈구를 합니까? 따봉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따봉을 하는 거죠. 따봉은 날리고 싶을 때 날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서야 그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저렇게 태클을 걸어야 강의가, 저희 강의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핫하다는 이제 AD 부스트 광고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네, 일단 광고 성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성과인 것 같아가지고 제 광고 성과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그것만 볼게요. 일단 구매 완료 수랑 이게 여기 성과는 광고 이제 돌린 지 한 2, 3일 됐을 때 바로 캡처를 뜬 거거든요. 했을 때 이제 구매 완료 수가 6건, 전환 매출액이 13만 원, 이제 광고 수익률이 950% 이렇게 찍히고요. 그다음에 구매 완료 수 11건, 35만 원, 그다음에 1300% 이렇게 찍혔어요. 한 2일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로 계산하실 거면 곱하기 15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이제 구매 완료수 5건, 매출액은 39만 5천원, 광고 수익률은 2560%, 그 다음에 구매 완료수 3건, 8만, 그 다음에 수익률은 1200건. 뭐 이거는 구매 완료수 한 건이라서 구매 완료 수익률이 이제 뭐 5만 건 넘게 나오긴 했는데 한 건이라서 약간 얻어 걸렸을 수가 있으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구매 완료 수가 15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 이거 장바구니는 포함시키지 않은 데이터예요. 순수 이제 구매가 발생한 건데 이제 58,000%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이것만 보면 굉장히 광고 성능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21일자에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전달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 하니까 나왔다 해서 이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진실의 대표님 중 한 분 데이터도 이렇게 이제 수익률이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니 이제 53,000%는 처음 본다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그 뒤에 이제
더 누적을 좀 해서 요거는 또 다른 업체들이기는 해요. 다른 업체들 중에 광고비가 이제 그래도 10만 원 이상 소진된 업체 데이터만 추려본 거예요. 보면은 이제 광고비를 26만 원을 썼고 그다음에 구매 완료는 44건. 자, 그래서 수익률은 740%.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자, 그런데 이 밑에 이제 보면은 광고비는 20만 원이 조금 넘게 나갔고 구매 완료 수가 18건입니다. 그 다음에 구매 완료 광고 수익률이 340% 정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검색 광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광고비 17만 원 나갔고요. 구매 완료 수는 8건, 매출은 30만 원, 수익률은 168만 원. 요건 안 좋죠. 요 상품은. 그 다음에 광고비 10만 원 나왔고 2건 잡혔고 구매 완료 수익률은 31%입니다. 이건 완전 적자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비 10만 원 썼고요. 하나도 안 잡힌 사례도 있고 광고비 14만 원을 썼고 하나도 안 잡힌 사례가 또 있습니다. 단 여기는 전환이 8건에 장바구니 전환이 8건이기는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앞에는 데이터가 되게 좋았고요. 뒤에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 궁금해할 만한 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세팅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상품 경쟁력의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대체 이 광고는 어디에 노출되는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출지면은 되게 다양한데 지금 좌측에 이 통합 검색 요 페이지 있죠. 모바일로 봤을 때 지금 사과라고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요 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와서 사과라고 검색을 했을 때 뜨는 요 광고. 이 검색 지면에도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특정 사과를 검색을 하지는 않았는데 네이버 메인에 스크롤 좀 내리다 보면 광고가 뜨기도 합니다. AD 부스트 광고가. 그 다음에 네이버 컨텐츠 서비스 중에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또는 뉴스라든지 이런 지면에도 스크롤을 하다가 또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AD 부스트 광고들이 떠요. 즉 이번에 네이버가 이 광고를 낸 컨셉은 뭐냐면 검색 지면부터 컨텐츠 지면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모두 노출될 수 있는 광고를 오픈을 했다 이고요. 사실 GFA 쪽에서 광고 세팅이 가능한 영역인데 이전에 GFA의 광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상품을 한번 클릭을 했던 사람들이 내 상품을 띄워주는 리타게팅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너류의 광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카탈로그 광고, 리타게팅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내 상품을 봤던 사람들한테만 띄워주는 광고인 거고 이번에 애드부스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 상품의 반응을 보인 사람한테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신규 유저한테 내 제품을 보여주기 위한 광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드부스트 광고는. 자, 그런데 이렇게 검색 지면부터 컨텐츠 지면까지 광고는 노출이 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를 미리 좀 언급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통합 검색 영역이랑 쇼핑 검색 영역은 우리가 쇼핑 검색 광고에서 세팅을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겹쳐요. 구조가. 그 다음에 네이버 메인이나 컨텐츠 서비스나 네이버 뉴스 여기에 노출되는 광고도 이미 GFA에 노출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짠했어요. 구조화를.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AD 부스트 광고의 구조화 수를 넓게 뿌려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마 테스트를 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전환 매출액도 괜찮고 광고 데이터도 좀 괜찮으면 얼마든지 영역을 나중에 확대가 될 수 있는 광고가 지금 AD 부스트 광고이긴 합니다. 자, 이제 세팅 방법 간단하게 미리 설명은 드릴게요. 직접 제가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거든요. 일단 캠페인 만들기 보면은 AD 부스트 쇼핑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거 클릭. 캠페인 이름은 그냥 AD 부스트라고 합시다. 테스트로 할게요. 그 다음에 URL 설정 이건 돼 있을 거예요. GFA 하시는 분들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요거 비즈 채널에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 추적 대상 이것도 GFA 광고 하시는 분들은 세팅이 돼 있을 거고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이 전환 추적 관리 바로 가기 위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AD 부스트 광고는 광고 컨셉 기반이 전환입니다. 전환. 우리 메타 광고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트래픽이냐 전환이냐 이걸 설정을 하게 돼요. 트래픽이면은 보다 많은 대상한테 뿌려주는 느낌으로 가는 거고 전환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구매 전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 이 AD 부스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 추적 대상 설정을 하고 이 전환 말 그대로 이제 영역이 다양했잖아요. 검색 지면도 있고 컨텐츠 지면도 있고
되게 다양한 지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환이 많이 된 지면에 나는 광고를 좀 더 집중해서 뿌려주겠다라고 컨셉을 잡은 광고이기 때문에 이 전환 추적 대상은 반드시 설정은 하셔야 되고요. 자, 일 예산은 뭐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추천드리는데 이제 여기도 약간 꿀팁이 있기는 해요. 요건 뒤에서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가 설정은 뭐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기간 일정인데 요거는 그냥 시작 일시를 오늘부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일정은 항상 게재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캠페인은 요게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인데 아이템 세트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상품 노출시킬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을 하면 AD 부스트에서 권장하는 거는 모든 아이템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아이템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쿠팡에 제이미님이 항상 세팅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AI 광고 캠페인 만들고 거기에서 쭉 다 노출시키잖아요. 똑같아요. 네이버 이번에 AD부스 광고도 모든 아이템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나는 상품 수가 너무 많고 나머지는 거의 이때까지 판매가 안 됐던 제품, 반응이 없었던 제품이라면 내가 반응이 있는 제품만 추려도 됩니다. 여기에서 필터를 예를 들어 상품명으로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내가 광고하고 싶은 상품 복사해가지고 여기 상품명 붙여넣고 이거를 제외가 아니고 포함 또는 일치로 선택을 해주시면 계속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제품만 원하는 제품만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모든 아이템으로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세팅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GFA에 내가 등록해 놨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맷 타겟, 고객 파일, 웹사이트 타겟인데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따로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데모그래픽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남자 여자냐 또는 연령이냐인데 이게 끝이에요. 설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무슨 아이템을 내가 광고를 할래? 그 다음에 남자한테 뿌릴까 여자한테 뿌릴까? 그 다음에 연령층 대상 누구로 잡을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기까지가 최장 한 하루 정도는 걸립니다. 빠르면은 한 몇 시간 뒤에 노출이 되고요. 늦으면 하루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서 소재 미리 보기도 있어요. 컨텐츠 지면에는 이런 식으로 관심 있을 만한 상품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고요. 검색 지면은 보면 네이버 쇼핑 광고 형태로 똑같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쿠팡의 AI 광고랑 똑같아요. 단 여기에서 뭐가 빠졌죠? 목표 로아스 설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자, 이게 끝이고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세팅은 매우 간단하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지금부터의 내용을 모르면 광고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광고 회사에서 이거 데이터 좋아요. 광고 회사 늘릴게요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늘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AD 부스트 광고는 저는 이번에 네이버한테 진짜 실망했는데 네이버는 원래 데이터 제공을 잘 해주기로 소문난 매체란 말이에요. 쿠팡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뭐 쿠팡한테 물이 들었는지 AD 부스트 쇼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계제 위치별 광고비를 안 알려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검색 지면도 있었고 컨텐츠 지면 중에서도 컨텐츠 지면도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지면 각각의 지면에서 대체 어디에서 내가 광고비가 많이 나갔고 어디에서 광고 매출이 발생했는지를 안 알려줘요. 이걸 알려줘야 우리가 데이터 분석해서 이 지면은 효율이 없으니까 끄고 이 지면은 효율이 좋으니까 예산 늘리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애드부스트에서 성과 데이터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볼 수 있어요. 내가 애드부스트에 아까 아이템 설정을 했잖아요. 어떤 제품 광고할래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1번 제품부터 30번 제품까지 우리가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각 1번부터 30번 제품에 대해서 전환이 얼마 잡혔고 매출 얼마 잡혔고 광고비가 얼마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부터 30번까지의 아이템을 광고를 한다면 이 데이터를 누적을 시켜가지고 이 1번 제품이 만약에 광고비를 15만 원을 썼는데 매출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러면 그 제품을 뭐 해야 돼요? 아까 아이템 세트에서 제외. 이런 식으로 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업데이트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약간 이번에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기능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더 큰 문제점. 자,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그거잖아요. 좌측이 참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통합 검색에 스크롤 내리면 보여지는 쇼핑 영역이잖아요. 우측은 뭐냐면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와서 참여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지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 영역을 쇼핑 광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AD 부스트 광고도 이거랑 똑같은 형태로 광고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 광고인지 AD 부스트 광고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있거든요. 요것도 뒤에 제가 설명은 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봐서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이게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데이터 볼게요. 잘 나왔던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자, 이 데이터 중에 가장 잘 나왔던 데이터 구매 완료가 15건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90만 원 잡혔어요. 이틀 동안. 그럼 이틀에 100만 원씩 잡혔다. 그러면 이 광고만 돌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500만 원 매출. 아주 꿀이잖아요. 근데 광고비 얼마 나왔어요? 1,500원. 수익률 58,000%. 근데 뭔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지금 클릭당 비용이 55원이에요. 네이버가 이렇게 착하게 최저가로 우리 제품만 노출을 시켜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뭘까요? 질문입니다. 그래도 저희 진실방 출신 대표님들은 다들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 쇼핑 검색 광고랑 노출 지면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사 브랜드 키워드가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지금 우리가 쇼핑 광고 진행할 때 저희 광고 강의에서 불필요한 자사 키워드는 제외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없으면 그냥 여기에서 살 거니까. 그리고 일반 상품 클릭을 받아야 인기도 클릭 점수를 받을 거니까 불필요한 광고비도 안 나가고 클릭 점수도 받고. 그래서 이거를 제외를 시키는데 이게 다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AD 부스트 광고를 돌리면 100%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는 내 브랜드 키워드가 AD 부스트 광고가 여기가 노출이 돼버려요. 그럼 이거를 끌 수가 있냐? 못 끕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브랜드의 제외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러 매체 중에서 이 쇼핑 검색 광고, 통합 검색 광고는 안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제외 기능이 없어요. 매체 제외 기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자사 키워드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 좋냐면 여기에는 설정이 지금 빠져 있는데 GFA에 여기에 그 CTR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CTR이 뭐예요? 클릭률. 보통 우리가 쇼핑 광고를 돌리면 대략적으로 클릭률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이버 기준입니다. 역시 대표님이 정확하세요. 보통 0.5% 이내입니다. 클릭률이. 근데 이거 보시면은 노출수가 얼마예요? 400건, 클릭수 28건. 엄청나게 높은 클릭률에 대한 데이터잖아요. 노출수가 작고 클릭을 많이 받았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브랜드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제품을 클릭하려고 검색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데이터가 내 자사 키워드로 많이 나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려면 노출수랑 클릭수 또는 CTR, 이 클릭률 데이터를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은 자사 브랜드 키워드 노출 여부 파악이 중요하고 너무 낮은 CPC,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착한 기업이 아닙니다. 55원으로 내 제품만 노출시킬 수 있는 구자를 네이버가 주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내 브랜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낮은 키워드로 노출이 된다. 그 다음에 너무 높은 CTR은 자사 브랜드 키워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네이버 쇼핑에 검색해 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네이버 쇼핑에 내 브랜드 키워드 검색하면 끝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오아 이거 브랜드 키워드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지만 오아 손선풍기 그죠? 오아 여름용 선풍기 뭐 등등 세부 키워드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일일이 우리가 검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이터로 가늠하는 수밖에 없다예요. 지금은 네이버가 데이터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 데이터도 잘 보시면은 4,900건 노출을 받았는데 200건 클릭, 이것도 CTR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의심을 해야 한다. 보통은 어때요? 노출수가 16만 건에 뭐 100단위 클릭 요 정도가 정상이죠. 사실 11만 건에 160, 17만 건에 130 이게 정상인데 아까처럼 노출량이 작고 클릭수가 높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자사 키워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지속을 할 건지 말 건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 지금 네이버 쇼핑과 노출되는 구자랑 형태가 지금 완전히 동일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자사 키워드도 여기에 노출될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 쇼핑 자사 브랜드 키워드 제외 설정을 해도 네이버 쇼핑 광고에서 우리 자사 브랜드 키워드 제외 설정을 해도 AD 부스트 광고 진행 시에 노출이 100%는 아니지만 될 수 있다입니다. 근데 문제는 AD 부스트에서는 자사 브랜드 키워드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검색 지면에 노출이 안 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에서 자사 브랜드 키워드는 제외 설정을 해주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만약에 쿠팡도 떠있고 우리 브랜드 키워드 중에 뭐 다른 업체도 껴있어가지고 내가 걔네들을 덮어야 되면 자사 키워드를 어쩔 수 없이 노출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제외 키워드 설정을 일단 해주시고, 두 번째, AD 부스트 자사 브랜드 키워드 광고 노출 여부를 파악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 브랜드 키워드 검색합니다. 뜨는지 안 뜨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세한 우리 브랜드 키워드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노출수가 작고 유입수가 많은 키워드,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그거는 자사 브랜드 키워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클릭당 비용이 너무 낮은 것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우리 브랜드 제품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브랜드 제품 브랜드 키워드로는 노출이 안 된다. 이때는 쉬워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별 전환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상품별 전환 데이터만 체크를 해가지고 광고비는 많이 빠졌는데 전환이 안 잡힌 거는 어떻게 끄고, 점점 또 데이터 쌓고 안 좋은 거 끄고 좋은 것만 살려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자사 브랜드 키워드로 노출이 된다. AD 부스트 광고로. 이때는 이제 이 AD 부스트 광고를 돌릴 때 그걸로 검색을 해서 상단에 뜨는 광고 상품이랑요, 실제로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잡히는 매출 비교를 하셔가지고 이 광고를 운영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여기에 광고가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AD 부스트 광고랑 쇼핑 검색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세 개 상품 중에 한 개 업체만 없는 게 있어요. 야, 대표님, 주황색 글씨. 예, 맞습니다. 이 주황색 글씨는 어디서 세팅을 하는 거냐면 네이버 쇼핑 광고에서 확장 소재 문구로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AD 부스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설정하는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높은 확률로 그냥 네이버 쇼핑 광고가 아니라 네이버 쇼핑 상품을 그냥 연동을 해오다 보니까 이 광고 문구를 못 달고 나와요. 그래서 쉽게 내가 네이버 쇼핑 광고들이 전부 이렇게 확장 소재 문구가 등록이 돼 있는데 없는 게 떴다? 이거는 AD 부스트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브랜드 키워드도 아닌데 광고 효율이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더 노출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 네이버 쇼핑 광고에서는 CPC로 조절하면 되잖아요. 클릭당 비용을 올리면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노출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근데 AD 부스트 광고는 없어요. 근데 트라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대표님, 정답. 아니, 이 정도면 대표님 지금 한 월에 10억씩 하셔야 되는데 광고 예산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광고가, 그래서 우리는 소액만 한번 해볼게요 해서 1만 원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널널하게 해주셔도 돼요. 지금 솔직히 100만 원 설정하셔도 돼요. 이만큼 다 안 나가요. 전환 기준으로 네이버가 이제 노출을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다 안 나가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건 네이버에 확답도 받았거든요. 이 예산을 널널하게 세팅을 하면 노출 양을 더 많이 시켜줍니다라고 네이버에서 확답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구자 수의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내가 만약에 수익률이 조금 괜찮아요. 근데 좀 더 노출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때는 예산을 조금 널널하게 증액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10만 원대 있는 게 뭐 100만 원대 있다고 해서 더 확 늘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지금 구자수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AD 부스트 광고는 지금 광고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뭘로 영업해요? 아까 전에 요 데이터 같은 거 캡처해가지고 너네 아직도 안 하냐? 하자. 그리고 하면 예산 계속 늘리자. 효율 좋지 않느냐? 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취지입니다. 자, 남은 시간은 제가 질문 답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일한 제품은 검색 광고랑 AD 부스트 광고 동시에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자사 브랜드 키워드 노출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돈을 지금 많이 안 써요. 네이버가. 이게 카테고리마다도 조금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충동 구매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한 품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노출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아까 검색 지면에서 노출이 좀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조회수가 많지 않으면 또 광고비가 또 많이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표님, 이게 런칭이 아마 15일 정도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학습 제한 걸리셨네요. 이거 사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삭제하고 새로 세팅해 보시고 예산을 좀 널널하게 해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맞아요. 제외 키워드도 아직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네이버가 쿠팡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약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광고예요. 지금 우리 광고 성과 좋다. 근데 실제로 까보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근데 목표 로아스도 네이버는 설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이거를 광고를 던져보고 전환이 잡히면 거기에서 조금 노출을 더 시켜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강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동민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네, 처음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슈 있을 때 이제 좀 자주 한 번씩 단독방 계속 남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공지 드릴게요. 그리고 제이님이 좀 많이 퍼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따로 말씀 한번 드리면 그 광고 쪽 영상을 싹 다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유튜브에는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뭐 메타 광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광고, 그 다음에 구글 쪽 광고 이런 거를 기초부터 세팅하는 방법을 싹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사이트 개설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올릴 거예요. 그게 다 되면 저희 진실의 방 수강생 분들한테는 그냥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해서 저희 진실의 방 단톡방 나가지 마시고요. 예. 착한 척 하고 있네. 좋으시다면 1번을 제 말을 좋아졌다면 1번 할만하네. 이거 이 BJ처럼 할만하네요, 재민님. 아이고야.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여유 생기면 동빈님하고 같이 해서 저희 한번 진실의 방 이제 온라인 사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해서 방을 한번 따로 팔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온라인 사업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께 제가 또 괜히 아픈 상처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이거 조만간 할게요. 하면 방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 공유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된다면 우리 저 회비 조금 걷어 밥도 한번 먹고 그러죠. 저 대표님들한테 팔 거 없어요. 저 대표님들 팔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대신에 회비만 좀 걷어서 뭐 15,000원이 되겠죠. 뭐 제가 좀 더 낼게요. 그래서 식사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 뵙고 싶어서 그래요. 나름 이제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항상 뵙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연락 드릴게요. 또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